여러분, 4차 재난지원금, 제가 이게 역풍을 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런 역풍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영업자들은요, 재난지원금을 2차, 3차 걸쳐서 2번이나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영업자 절반이 재난지원금 구경도 못해서 이 사람아 이러면서 난리가 난다는 거야. 아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절반이 못 받았으니까. 왜 절반이 못 받았을까요? 이게 예외 규정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예외 규정이. 무슨 예외 규정이냐. 보시다시피 직원이 5명 이상이거나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면 못 받아요. 게다가 매출을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4억 원 이상 여기만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 중에 재난지원금을 2번이나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받은 사람들 555만 전체 자영업자 수 중에 지금 받은 사람이 2차 지원금에서는 224만이 받았고요. 3차 지원금에서는 271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4차 지원금은 227만 명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553만 명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절반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 절반은. 그러니까 그 절반이 지금 왜 우리는 안 주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매출이 2억도 못해요. 2억도. 그 천안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허희영 카페연합 대표님. 그분이 하는 그 카페도요. 2019년에는 매출이 6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반 땅도 더 났어요. 2억 4천으로 줄어들었어요. 4억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6억 하다가 4억 원 이상 하면 직원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안 내보냈다면 빚만 지는 거예요. 빚도 2억 7천이나 될 정도예요. 빚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쪽에서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재난지원금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직원이 5명 이상 있다고 하면 그게 국밥집이든 그게 순댓국집이든 상관없습니다. 5명 이상이면 재난지원금 안 줍니다. 학원은요. 학원은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선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출액을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이. 그럼 학원도 재난지원금 안 줍니다. 5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받은 사람들도 불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게 뭐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돈 쥐꼬리만큼 주놓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은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내 고정비가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나가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줬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는 32% 줬다. 게다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한 데는
굉장히 47%나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업종별로 많은 부분 지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이야기죠.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장 아니 고정비가 이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고정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잘 나가는 상권들 이런 데 가면 고정비는 훨씬 많이 나가겠죠.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은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영업자들 제가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저도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정부가 영업 제한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영업 금지했지 않느냐. 이 영업 제한을 했거나 영업 금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영업 중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작정 뭐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회생 가능한 자영업자들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을 비교해보면 이 가게는 뭐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검증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긴급대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긴급대출 저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주유수당 이거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이제 주유수당 폐지할 때도 됐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게다가 주유수당이라는 것은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겐 좋지만 알바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고집해야 되느냐. 주유수당 좀 없애달라. 이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 세 가지 소원.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앞두고 점점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대폭발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만큼 자영업 내에서도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재난지원금이 소외된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직원이 5명 이상이다. 매출이 10억 이상이다. 매출이 뭐예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에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다. 이러면 안 준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 제대로 현장을 알고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라 돈이라는 건 적재적소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마구 퍼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돈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내년에 지금 다 이겨야 되거든. 대통령 선거도 이겨야 되고 6월에 지방선거 있나요? 지방선거도 이겨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뭐 계속 돈 풀겠죠. 좀 답답해 보입니다. 나라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갈런지 참 안타깝습니다.